섬나라 일본은 다른 문화의 만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해 변화를 만들어낸 나라라고 합니다. 오늘의 일본을 이룬 가장 일본다운 모습, 저는 지금 그 원형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일본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 항구 도시 나가사키. 그곳에 은밀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긴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작은 항구 도시. 서부 규슈의 나가사키는 일본의 과거가 살아 움직이는 곳이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전차다. 일본 전역에서 운행이 중단된 전차들이 이곳에 모여 도심을 누비고 달린다. 100년 된 전차부터 최신형 전차까지 나가사키는 살아있는 전차 박물관이다. 100년 역사의 전차가 안내하는 나가사키 풍경. 사람도 도시도 세월을 품고 사는 낭만이 있다. 우리 기억 속의 나가사키는 히로시마와 함께 원자폭탄으로 죽었다 살아난 도시지만 우울한 그늘은 없다. (10월의) 나가사키는 축제 열기로 가득했다. 힘찬 몸짓으로 풀어내는 어부들의 고리잡이 공연이 한창인 나가사키 쿤치. 바다에 기대 살아온 항구 도시의 삶이 만들어낸 370년 전통의 축제다. 축제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거리 곳곳에서 전통놀이와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다. 뭐니 뭐니 해도 나가사키 쿤치의 독특함은 국제성에 있다. 일본과 중국, 서양의 문화가 뒤섞이고 결합해 세계 어디서도 보기 힘든 축제 행렬. 이곳이 먼 과거로부터 외부 세계와 어울려온 국제도심을 말해주고 있다. 나가사키는 바다로 건너온 서양 문물을 처음으로 받아들여 일본 열도로 전해온 관문이었다. 그래서 축제도 도시도 이국적이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19세기 중반 개항기의 모습을 간직한 그라바인으로 이어집니다. 급경사의 언덕 아래로 펼쳐져 보이는 그림 같은 나가사키항. 거친 바닷길을 헤치고 달려온 서양의 낯선 배들도 저렇게 나가사키로 들어왔을까요? 또 그 배들이 싣고 온 서양 문화와 나가사키 만남은 어떤 자취를 남겼을까요? 그라바엔에선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있었다.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는 귀에 익숙한 노래, 푸치니의 오페라였다. 그라바엔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과 인연이 깊은 곳이다. 미국의 해군 핀커튼과 결혼한 일본인 아내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끝내 자살로 사랑을 지킨다는 내용의 나비 부인. 나가사키항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라바엔이 세계적인 오페라 나비 부인의 배경이 된 곳이다.
그라바엔의 중심을 이루는 19세기 서양식 저택. 나비 부인의 모델이 살았던 집이다. 옛 모습을 그대로 꾸며놓은 유럽풍의 거실. 집주인은 메이지 유신에 깊숙이 개입했던 영국 출신의 사업가 토마스 글로버였다. 이 집을 드나들던 서양인들에게 그의 일본인 아내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나비 무늬가 새겨진 기모노를 즐겨 입었던 스루가 나비 부인의 모델이 된 것이다. こちらが日本や世界で、ずっと蝶々さんを30年間歌い続けられた三浦玉樹さんの像です。 아, 미우라 토마키さんはそしたらもともとオペラ歌手そうですね、日本のだったん代表するオペラ歌手です。 그라바엔 한쪽엔 미국과 유럽에서 2,000회 이상 나비 부인을 연기한 미우라 타마키의 동상이 있다. 나비 부인은 일본을 서양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푸치니의 오페라다. プッチーニのオペラ「蝶々夫人は」丘の長崎の港の見える丘の上から、はい、いつもピンカートを待ち続けていたんですね。それでここがモデルになっていただろ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そしてここの下にもう一段下にグラバーのお家があるんですが、もしかするとグラバーの奥様である鶴さんがこの蝶々さんのモデルではなかったかという説もあります。はい。 세계적인 오페라 나비 부인의 무대가 됐던 나가사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가사키항 바로 옆에 위치한 데지마. 19세기 개항 전까지 일본에서 서양에 열린 유일한 창구였던 곳이다. 지금은 시가지에 둘러싸여 있지만 원래 바다 위에 건설한 인공섬이었다. 바다로 연결된 이 수로가 그때의 흔적이다.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복원 공사로 데지마는 옛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데지마가 건설된 것은 1636년입니다. 네덜란드 상인들과 무역하던 것이죠. 그런데 왜 이곳에 인공섬을 만든 것일까요? 의문을 풀어줄 단서가 이곳에 있을까요? 전문가가 안내한 곳은 네덜란드 상관장이 머무르던 건물이었다. 상관장의 방은 목조 건물 2층에 있었다.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옛 모습대로 복원해 놓은 방이다. 상관장의 방 옆에는 대형 식당이 있었다. 데지마에 체류하던 네덜란드 상인들이 상관장과 함께 만찬을 즐기던 곳이다. 식탁에 차려진 음식은 옛 기록을 바탕으로 재현한 것이고 12개의 의자 중 10개는 당시의 진품이다. この中には本物の椅子とレプリカの椅子が今混在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こちらとこちらがレプリカになります。あ、そうなんですか。いや、全然見分けがつかないんですよね。ちょっとドキドキします。これはヨーロッパの方の椅子に合わせて作っているものなので、日本人が今座る椅子よりもちょっと椅子が高く感じられますよね。この料理はその当時の料理のそのままを再現したものですか？はい、そうです。オランダ当時と言われている当時クリスマスを、隠れて密かにお祝いしたと言われている行事があるんですけれど、それをこの場面では再現をしています。その当時のオランダ人は豚の頭も食べていたんですか？豚とかイノシシと言わ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そういうもののですね、頭を切ってああいう形で焼いてですね、リンゴを加えさせて食べていました。これが北欧の方の伝統的なクリスマスのお料理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네덜란드 상인들이 즐겼던 크리스마스 성찬. 그러나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성찬을 지켜보는 감시의 눈초리가 있었다. 네덜란드 상관장의 건물 뒤편에는 대지마에 머물던 일본인 관리의 집무실이 있다. こちらがですね、大人部屋、大人の通所になるところですね。いろんな調度品が置いてありますけれど、これはすべて大人が当時行っていた仕事にまつわるものなんです。当時大人はどんな仕事をしていたんですか？ここではですね、例えばそこにありますが、門関と言われるお札を発行して、出島に入る方たちの通行の管理などを行っておりました。 대지마는 군인들이 출입문을 감시하여 통행증 없인 출입할 수 없는 철저히 통제된 지역이었다. 일본 관리의 허락 없이는 대지마에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본 관리들은 이 방에서 건너편의 네덜란드 상인들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곳에선 네덜란드 상관장의 집무실이 보인다. 하지만 네덜란드 상관장의 방에선 이곳이 보이지 않는다. 무역은 하지만 철저한 감시와 엄격한 통제를 했던 곳이 대지마였던 것이다. 나가사키 역사문화박물관에도 일본이 대지마를 어떻게 통제했는지 보여주는 유물이 있다. 18세기 대지마의 생활상이 그려진 기록화다. 네덜란드 무역선이 대지마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자세히 묘사돼 있어 대지마의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재료다. オランダ船が到着いたしますと、数日後に荷物をですね、検査をする精薬と呼ばれるものがあるわけです。暑いものですから、いわゆるテントを、広げて、その下でいわゆる準備をいたしております。真ん中はですね、当時の我が国が輸入した主なもの、当時はですね、大量に砂糖が輸入されております。それから染料に使うそぎ、こういったもののですね、重さを測っているわけなんです。こちら側はこの反対に我が国が輸出をした品物、当時は銀に代わって銅が大量に輸出をされております。 무역선이 돌아가고 난 뒤 대지마에 상주한 네덜란드 상인들은 15명 정도. 당시 대지마에 머물던 네덜란드인들 사이로 일본 기생이 보인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육지로 나오지 않도록 기생들의 출입을 허용한 일본의 배려였다. 나가사키 앞바다에 건설된 대지마는 이처럼 서양의 열린 공간이었지만 또 한편 닫힌 공간이기도 했다. 대지마엔 1년에 한 차례 두 척의 네덜란드 무역선이 입항한다. 그러면 작은 예인선이 오가며 물건을 실어 날랐다. 서양의 배는 오직 이곳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다. 망원경이나 지구본 등 첨단 서양 문물이 일본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대지마는 쇠국시대 서양에 열린 유일한 창이었다. (400년) 전 바다 한가운데 인공섬 대지마를 조성한 데는 당시 일본의 고민이 담겨 있었다. これが南蛮屏風です。ポルトガル船が入港しています。 일본의 첫 무역 상대는 네덜란드가 아니고 포르투갈이었다. そうですね。取引を前にしてね、いわゆる品定めをしておるんですよ。実際にこう物を開けてね。持ってきた貿易商たちがこっちのポルトガル人になんかそれ物を見せたら、その人たちがこう品定めっていうことなんでしょうか。それをね見てね、今から値段をつける。そういう交渉のね、最中ですよ。 포르투갈 상인들이 나가사키로 가져온 서양 문물은 일본인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일본 전역에서 나가사키로 들어오는 포르투갈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南蛮屏風と申しまして、ポルトガルの風俗を描いた屏風なんです。長崎は1570年にポルトガル貿易港として開港されたわけですね。日本におけるこのポルトガル貿易の一大基地だったわけです。そういう様子をですね、この屏風は描いておりまして、長崎以外の例えば京都とか大阪の人が長崎はこういうとこだと、ポルトガルにはこういう服装なんだと、ポルトガル貿易がこのように行われているんだと、そういったことをですね見るためにこの屏風は描かれたわけなんです。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일본 항공우주센터가 있는 다네가시마. 포르투갈인과의 만남이 시작된 곳이자 그 만남으로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 문명을 접하고 유용성에 눈뜬 곳이다. 당시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것은 철포, 즉 조총이었다. 그때 전수받은 서양식 철포를 일본화시킨 것이 조총이다. 지금은 보존회를 통해 계승되고 있지만 조총은 16세기 일본 열도를 혁명적으로 바꿔놓은 도구였다. 鉄砲伝来の地種子島の伝わりましたこの火縄銃の伝統を守っていこうとして紹介して種子島より多くの人に知っていただきたいということで発足いたしております。 다네가시마 영주가 포르투갈인들로부터 철포를 구입한 것은 1543년. 그 역사는 우연히 표류해온 포르투갈 선원과의 만남에서 시작됐다. 포르투갈 선원이 들고 있던 휴대용 철포는 당시 이웃한 성과 전투 중이던 다네가시마 영주를 단번에 사로잡았다. 다네가시마 조총 박물관에는 당시 영주가 구입한 조총이 보관돼 있다. 박물관 전시실을 가득 채운 갖가지 모양의 조총들. 전 세계에서 사용된 조총들을 수집해서 모아놓은 것이다. 최신 조총부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조총까지 한눈에 엿볼 수 있다. 전시실 중앙에 진열된 이 조총이 당시 포르투갈인에게 구입한 것이다. 지금의 우리 돈으로 8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지불하고 구입한 총이다. (1543年8月25日) 種子島にポルトガル人を乗せた船が漂着しました。そのポルトガル人に最初種子島の人は大変びっくりしましたが、その人たちが持っている鉄砲に注目してどうしても欲しいということで大金をはたいて、当時のお金で2000両、今のお金でいうと1億円とも言われるお金をはたいて鉄砲を購入しました。 일단 두 자리의 조총을 구입한 다네가시마 영주는 자체 생산을 위해 당시 일본의 모든 기술을 동원했다. 種子島市代々の城下町です。16歳の少年当時、種子島と来たからね、ポルトガル人が手にしていたミナレの棒を構えました。 그러나 핵심 기술을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포르투갈인들이 다네가시마에 머무는 동안 영주는 완전한 제작 기술을 빼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아끼지 않았다.
핵심 기술을 배우기 위해 딸을 포르투갈인에게 바치기까지 했다. なんとも力になってやりたいそう思ったに違いありません。しかしいくら船や航海のことに詳しい彼が 그렇게 해서 가장 힘들게 터득한 기술이 총구의 뒤편을 막아주는 나사다. 나사가 막아주지 않으면 발사된 화약이 뒤로 튕겨 나온다. 그래서 발사자가 오히려 중상을 입는다. 나사 기술의 확보로 비로소 완전한 조총을 자체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조총은 위력을 발휘했다. 일본 열도의 통일을 가르는 분수령이 됐던 나가시노 전투. 이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는 신무기인 조총 부대를 앞세워 승리했다. 조총을 장전하고 있던 군사들이 3교대로 발사하는 방식의 3단 연발 사격. 조총의 도입은 전쟁의 개념까지 바꿨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임진왜란은 나가사키에서 개발한 조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가사키 시내의 특산물 거리. 당시 포르투갈과의 교류 흔적이 지금은 나가사키의 특산물로 남아있다. 눈길을 유혹하는 아름다운 유리 공예품. 포르투갈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유럽산 유리로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공예품으로 만들었다. 일본에서 이런 유리 공예품을 포르투갈어인 비드로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카스텔라도 바로 이곳 나가사키에서 탄생한 빵이다. お土産物でナンバーワンの長崎カステラです。全部手作りでしっとりと仕上げてます。 갓 구워낸 먹음직스런 카스텔라. 포르투갈인들이 가져온 빵을 흉내내어 만든 이곳 나가사키 사람들의 발명품이다. 우리가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카스테라 맛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테라 안에는 400여 년 전에 포르투갈이라는 낯선 문화를 만나 일본 사람들의 설레임, 호기심, 그리고 그들의 문화를 배우려 했던 열정까지 담겨져 있다고 하니 이제는 그 맛조차도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카스텔라의 역사는 1600년경에 시작됐다. 우유와 버터가 없었던 나가사키 사람들이 포르투갈인들이 먹는 빵처럼 만들려고 밀가루와 설탕, 달걀을 이용해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카스텔라를 맛본 사람은 1682년 일본에 파견된 조선통신사 일행이다. 당시 일본의 조선통신사 일행을 대접한 상차림에 카스텔라가 들어있었다. 서양 문물의 중요성에 눈뜬 일본이 포르투갈의 나가사키항을 전면 개항한 것은 1570년. 그때부터 나가사키는 일본 열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거점으로 자리 잡았다. 포르투갈 예수회 소속의 상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기독교에 대해서도 호의적이었다. 당시 나가사키 전역에 기독교 신자가 6만여 명에 이르렀고 70여 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 나가사키 영주는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가사키 전체를 포르투갈 예수회에 기증했을 정도였다. 나가사키 소년들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 로마에 파견되기도 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12월 다른 곳에서 활동하던 기독교인들을 나가사키로 데려와 처형합니다. 이곳에서 처형된 사람은 선교사 6명과 일본인 기독교 신자 20명,
교토와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무슨 까닭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많은 이곳 기독교인을 놔두고 교토와 오사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이 먼 곳 나가사키까지 데려와 처형한 것일까요? ここからその迫害まず第一に26世紀彼らを殺したのは豊臣秀吉です。日本にその軍隊を送った。秀吉は長崎の貿易から大分お金を取っていた。それから長崎という町を潰したくない。けれども信仰をやめさせるため、見せしめのため、京都大阪で捕らえられた人が長崎の目の前に殺されるように決めた。 기독교의 평등 사상이 일본 봉건제를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라고 여겼다. 도요토미는 포르투갈과의 무역은 하면서도 기독교에 대한 탄압은 멈추지 않았다. 탄압이 거세지자 나가사키의 기독교 신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숨어들었다. 불교의 열애상과 불상으로 변형시킨 성모 마리아와 예수상이 등장했다. 감시의 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이어 에도 막부를 개막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의 기독교 탄압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가사키를 통해 서양과 무역은 하되 기독교는 용인하지 않았다. 나가사키현 운젠에 위치한 후켄다케 화산. 1990년 화산 폭발이 있었던 곳이다. 그 산자락에 운젠 지옥 온천이 있다. 유황 연기와 솟구치는 노천 열탕의 모습이 지옥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에도 막부 시대, 이곳은 기독교 신자들을 처형하던 장소로 사용됐다.で拷問というのは危険を迫ってこうでもかこうでもかこれでもということで、最後には中にはそれに負けてまたキリスト教を捨てる人もまああったわけですね。だけど実際にはほとんどの人がそういうものに屈せずに尊い命を落としていったっていうね。 지금은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지만 나가사키 운젠 지옥온천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간 고통과 비명의 땅이었습니다. 한때는 포르투갈 예수에 내준 기독교의 땅 나가사키는 목숨을 좌우하는 고통과 탄압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도 막부는 포르투갈과의 무역도 중단했을까요? 기독교 전파는 막고 무역은 계속할 수 있는 방법. 에도 막부가 선택한 것은 포르투갈인을 일본인과 격리시키는 인공섬 데지마의 건설이었다. 인공섬 데지마가 완공된 것은 1636년. 이때부터 포르투갈 상인들의 활동 무대는 5,000평 남짓한 데지마로 제한됐다. 에도 막부의 감시와 통제도 뒤따랐다. 하지만 1년 뒤인 1637년 포르투갈인들은 데지마에서도 추방되고 만다. 기독교의 탄압과 폭정에 저항하며 일어선 시마바라의 난이 그 원인이었다.
당시 시마바라난의 주축 세력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이다. 때마침 인근 섬에 머물렀던 네덜란드 상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반란군에게 포를 발사하며 진압을 도와 에도막부의 환심을 샀다. 난을 진압한 이듬해 에도막부와 네덜란드 상관장의 은밀한 밀담이 오갔다. 네덜란드는 그렇게 해서 대지마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그로부터 쇄국시대가 끝나는 1859년까지 네덜란드는 일본의 유일한 서구 무역 파트너 역할을 했다. 나라문을 걸어 잠근 에도막부의 쇄국시대. 그 속에서도 나가사키의 대지마는 일본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의 하우스텐보스, 일본 속의 유럽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네덜란드와의 교류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17세기의 네덜란드 마을입니다. (6km가) 넘는 운하를 파고 40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심고 25억 달러를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하우스텐보스에 기울인 이 같은 일본의 정성은 네덜란드가 일본에 미친 영향을 말해주는 건 아닐까요? 네덜란드 상관이 대지마에 입주한 것은 1641년. 네덜란드는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후 218년간 일본과 독점 무역을 하게 된다. 네덜란드 상관이 어떤 조직인지 보여주는 유적이 대지마에 남아있다. 연합동인도 회사의 상징이다. 네덜란드 연합동인도 회사는 1602년 세계 최초로 설립된 주식회사였다. 왕실 소속의 포르투갈 상단과는 달리 무역을 최우선으로 삼는 조직이었다.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은 세계 곳곳에 설치된 연합동인도 회사의 거점과 일본을 오가며 중개무역을 했다. 대지마로 들어오는 그들의 무역선에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문물이 실려 있었다. 육지와는 격리된 인공섬 대지마. 그러나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으로 들어온 서양 문물은 빠르게 일본 열도로 확산됐다. 포도주나 볼링, 배드민턴 같은 근대 문화가 일본에 보급된 것도 이때다. 대지마로 유입된 서양 문명은 일본이 근대로 가는 날개 역할을 했다. 나가사키 시내에 일본의 가치 체계를 변화시킨 당시의 유적이 있다. 일본 근대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시볼트가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다. 그는 1823년에 대지마에 파견된 네덜란드 상관의 주치의였다. 시볼트의 대지마 근무 모습을 그린 이 그림에 그의 생활이 드러나 있다. 초록색 모자를 쓴 사람이 시볼트고 뒤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이 기생이었던 오타키다. シーボルトの後ろにおたき、当時は源氏名をその木と申します。出島のですね、女性の出入りは非常に厳重でございました。出島の表門に形成のほか女いるべからずという考察があったくらいです。しかし滝はですね、その木という遊女ということで出島に出入りをしたわけなんです。 대지마에 드나들던 기생 오타키는
시볼트와 사랑에 빠져 딸을 낳았다. 시볼트와 오타키.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딸의 이름이 이네다. 아버지 시볼트의 영향을 받은 이네는 훗날 일본 최초의 여자 산부인과 의사가 된다. 시볼트에 대한 에도 막부의 대접은 파격적이었다. 네덜란드인은 대지마 밖을 벗어날 수 없다는 규정을 깨고 나가사키 시내에 의원을 설립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그의 뛰어난 의술을 일본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막부의 공식적인 허가 아래 시볼트는 일본인들에게 서양 의술을 가르쳤다. 직접 시술을 보여주며 진행한 시볼트의 강의는 일본 의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다. 今から180年ほど前に、ところシーボルトが長崎において、門弟の一人にプレゼントをした眼科器具です。そうなんですか。はい。 시볼트는 당시 유럽의 최첨단 수술 도구로 외과 수술을 가르쳐 일본 의학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렸다. 普段は出島にいたんですけど、週に1回ほどこちらに来ることが許されてましたので、こちらに来て、でそのヨーロッパの最先端の医学ですとかのいろんな講義をしたりですね。で実際に手術を門弟たちの前で手術をしたり、そういった直接全国各地から集まってきていた医学を目指したり、科学のそういった志のある方々に対して直接的に指導していったと。 시볼트의 의술을 배우려는 의학도들이 나가사키의 나루타키 학원으로 모여들었다. 일본의 근대 서양 의술을 이끈 주축이 나루타키 학원의 시볼트 제자들이었다. 의학에서 시작된 대지마의 근대 서양 학문과 문화는 일본의 전 분야로 확산됐다. 에도 막부는 1년에 한 차례 대지마의 네덜란드인들을 불러들였다. 나가사키에서 에도로 가는 네덜란드인들의 여정은 일본 전역에 근대화된 서양 문화와 학문을 전파하는 경로였다. 에도 참부라는 이 공식 행사를 통해 막부는 세계 정세를 파악하는 기회로 삼았다. 풍설선은 당시 네덜란드 무역선들이 대지마로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가져와야 했던 국제 정세 보고서다. 막부는 앉아서 세계의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ちょうどこのページはですね、中国そして東インドにおけるヨーロッパの艦隊、特にイギリスの軍艦がどのような軍艦がいるかという停泊するかということを羅列をしてあります。このようにその細かい情報がですね、網羅されているわけなんです。当初、幕府はですねオランダ商館長に風雪書きの提出を義務付けます。しかしそれがですね時代とともに定型化していくわけなんです。形が決まっていくわけなんです。しかしこの中国でアヘン戦争が起こります。そうするともっと詳しい情報が必要になりまして、1842年から別段風雪書きというさらに詳しい内容をですね要求するわけです。 에도 참부는 일본 지식인들에게도 새로운 신문명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에도 막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도쿄 중심에 위치한 신문명 발상의 터. 대지마로 유입된 서양 근대 문명이 일본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보여주는 곳이다. 일본의 신문명이 시작된 곳임을 알리는 기념비에는 인체도가 그려져 있다. 일본인 의학도가 네덜란드어로 된 서양 해부학 서적을 번역해 해체 신설을 발간한 곳이다. 해체 신설은 인체 해부를 경험한 적이 없었던 일본 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인체의 비밀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해체 신서의 발간은 서양 지식을 배우고 체계화시키는 새로운 학문인
난학의 열기로 이어졌다. 그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 스키타 겐파쿠다. 그는 해체 신설을 발간한 뒤 중국이 중심이라는 전통의 화이 사상을 버리고 실증적인 세계관으로 무장할 것을 주장했다. 의학에서 시작된 일본의 난학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됐다. 서양의 첨단 학문을 배우기 위해 난일 사전을 만들어 수많은 네덜란드의 서양 학술 서적들이 일본어로 번역돼 나왔다. 지동설,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등 서양의 첨단 학문이 일본 열도의 지식인들 사이로 급속히 확산돼 갔다. 천문학과 물리학, 군사학, 외교, 정치학까지 전 분야에 걸친 난학 연구에 불이 붙었다. 서양의 기계 문명 역시 일본 사회에 깊숙이 들어오게 됐다. 일본은 변화하고 있었다. 난학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전국에서 생겨났다. 난학을 연구하는 학자도 2천여 명에 이르렀다. 일본의 명문 사학인 도쿄의 게이오 대학도 난학자 후쿠자와 유키치가 설립했다. 그는 일본이 구미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선 문명 개화의 길을 쉬지 않고 달려야 한다고 역설하며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냈다. 일본 근대화의 여명을 여는 문명 개화를 선도한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난학을 배운 것도 나가사키였다. 蘭学は明治維新に大きな影響を与えたんですね。それはね、明治政府というのはどんなふうにしていいかわからなかったところへオランダの人たちがですね、新しいヨーロッパの事情を持ってきて、ヨーロッパはこんな風ですよ、世界の情勢はこうですよということを教えてくれたんですね。そこへペルーがやってくると、やっぱり本当だということで、蘭学がもう全部明治政府にですね、新しい動向を教えたんですね。そのためには長崎の人がみんな東京に呼ばれていって、それで学校を作ったりですね、全くヨーロッパ風の生活を蘭学が始めたんですね。 나가사키의 대지마는 일본 열도에서 바늘구멍처럼 작은 곳이다. 하지만 일본은 인공섬 대지마를 통해 서양의 근대 문명을 받아들이고 국제 정세를 손에 넣었다. 쇠국은 하되 일본의 발전에 필요한 선진 문명은 받아들였던 일본의 실리주의. 일본 근대화의 여명을 열었던 나가사키의 대지마는 우리와는 다른 길을 선택한 일본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나가사키 대지마는 일본이 열어갈 미래의 탯줄이었던 것이다. 나가사키의 우에노 촬영국, 일본 최초의 사진관입니다. 이곳에 일본 근대화의 주춧돌을 놓았던 주역들의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일본의 미래를 준비하던 그들의 꿈과 열정을 담았던 사진기. 렌즈에 비친 그들의 모습 속에 아시아에서 가장 빨리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는 그 꿈의 무대였습니다. 일본으로 귀화한 토마스 글로버는 이폰 군주제를 가르쳤고 이와사키 야타로는 나가사키로 와서 미쯔비시 조선소를 세웠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신문명을 배우러 나가사키로 달려왔던 수많은 청년들. 바로 그들이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우에노 촬영국에 별도로 전시된 사카모토 류마의 사진. 일본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메이지 유신의 청사진을 그리고 메이지 정부의 강령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나가사키 언덕에 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동상은 나가사키에서 활동하던 그때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일본의 새로운 정치 체제를 모색하던 류마는 나가사키로 건너왔습니다. 옷은 일본 전통의 사무라이복을 입고 있지만 신발은 서양식 해군 부츠를 신고 있는 류마. 하지만 이 속에 서구 문명을 배워 일본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류마의 구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400여 년) 전부터 서양 문명을 만나고 교류해온 일본의 열린 창구 나가사키. 일본 열도의 작은 항구 도시 나가사키는 그렇게 일본의 근대를 여는 진원지가 됐다. 오늘의 일본은 그 위에 서 있다. 일본 제1의 군함 건조 기술을 자랑하는 미쓰비시 중공업의 조선소가 나가사키에 들어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나가사키의 풍경 너머로 일본이 걸어온 근대화의 여정이 있다.